이제 또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 8개월 만에 다 회수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투자를 못 하지 않나. 작가님, 경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예. 첫 낙찰. 예. 저도 첫 낙찰은 굉장히 기억이 강렬하게 있거든요. 첫 입찰, 첫 폐찰, 첫 낙찰 뭐 이런 것들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첫 낙찰의 기억 어떠셨어요? 좀 많이 두려웠죠. 입찰장도 처음 가셔서 낙찰 받으신 건가요? 한 두세 번? 아, 두세 번 정도 폐찰하시고. 네. 갔었는데 막상 딱 단독 낙찰이 돼버리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받은 거 맞나? 단독 낙찰로 첫 낙찰을 받으셨군요. 네, 3,850짜리를 네. 받았거든요. 네, 3,850만 원에 받으신 예.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오히려 금액이 낮잖아요. 네. 차 한 대 값 이제 그 금액으로 집을 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좋은 빌라죠. 네. 월세 수익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수익률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막상 딱 단독으로 받아버리니까 이거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좀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배제하고 명도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아, 명도가 첫 명도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3개월, 4개월 정도를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 명도 3개월, 하나 4개월이랑 하려고. 네. 어떤 분이셨어요, 전무자가? 어머님이랑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음. 세상과 좀 단절하고 지내는. 아, 나 몰라. 제일 힘든 네.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쓰레기도 엉망이고 네. 짐은 짐대로 있고 라면 퉁퉁 불어 터진 걸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기벌레가 계속 왔다 갔다 밖으로 하는데 다니고. 첫 번째 낙찰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면서 세입자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점유자가 세입자셨어요? 소유자 아, 원래 분이셨는데, 소유자였는데. 네, 소유자 분이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받기 전에 고시원을 한 3-4군데 손잡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주거급여가 나와도 이거는 조금 돌아가실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고시원도 다 안 받아주세요, 그분을?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한 끝에 네. 어차피 제가 그때 당시에 예상 월세를 3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주거급여는 20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괜찮은데 그분이 거기 계셔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명도를 하면서 찾아가서 이제 치킨도 한 마리 사다 들고 찾아가서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그러면 여기서 좀 살고 싶다. 마음을 여셨구나. 네, 네. 살 수 있는 동안만 좀 여기서 거주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경비를 할 나이도 아니고 네. 해서 능력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은 나오고 있으니 최대한 서로 윈윈하는 그 전략을 저는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작가님의 임차인으로 들어오시게 됐고 그분은 잘 계시다가 이사 가셨어요? 잘 계시다가 원래 제가 낙찰 받기 전부터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요양병원으로 모셔갔구나. 네, 모셔갔어요. 그래도 잘 해결을 하셨네요. 마음고생 좀 하셨겠어요. 처음에 그 한 몇 개월 동안만 마음고생을 했지 내가 그냥 이 사람 주거급여 받고 내가 손해 나는 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받으면 네. 한 8만 원 정도를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원금 상환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8만 원에서 뭐 그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럼 어찌됐건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택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확 편해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더 욕심내지 않고 이 정도도 충분하다. 선한 마음으로 이분을 안아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명도를 마무리하셨군요. 근데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주거급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일이 막 구청도 찾아가고 동사무소도 여러 번 찾아갔던 기억이 그래서 좀 더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얘기 안 해주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네.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구청 가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좀 사회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강제 집행을 해도 되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구청에 조금 높으신 분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약간 그런 소스를 줘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명도를 해결을 하셨군요. 그리고 그분 나가시고 나서 또 다시 수리해서 또 임대 놓으시고 네. 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다 수입, 그 다음에는 또 제대로 임대를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넣으셨어요? 네. 아니 지금은 수리해서 놓으니까 네. 기간이 조금 4년 차 됐으니까 아. 월세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10만 원 그쵸. 정도. 그쵸. 네, 그러니까 40만 원에 맞출 수 있게 됐죠. 네, 맞아. 원금도 이제 많이 갚은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첫 낙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제 계속 물건을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반지하 빌라들을 이제 주로 처음에 많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자본금이 없었어요. 이제 반지하를 하셨을 텐데요. 반지하 빌라들 중에서 특히 이 물건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는 물건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반지하 중에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물건이었고 네. 두 번째 반지하는 조금 더 수월했죠. 아, 더 쉬운 물건. 네. 네. 이제 워낙에 첫 번째 되기 명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더 쉬워지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임차인들도 배당을 좀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예. 네, 소액 임차이다 보니까 배당받는 임차인들은 뭐 그거 받으면 이사를 나가시거나 재계약도 많이 하셨고요. 예, 재계약했던 물건은 원래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로 했는데 이제 집주인이 잠깐만 이거 주소 좀 나 옮겨달라 하는 바람에 그 배당을 못 받는 세입자로 돼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대항력을 잃어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배당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다시 또 도시보증공사에 그 전세 자금을 신청하니까 네. 당신 때문에 이게 전입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자금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거기에다 전화해서 소액이라도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주를 해주라. 그것도 담당자랑 한 여러 번 통화하면서 가까스로 진행이 됐죠. 작가님은 점유자들에게 천사다. 저도 수익을 얻고 싶었고 세입자는 재계약하면 제일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월세가 100만 원 나왔던 빌라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단독 낙찰이었는데 네. 지는 좋지는 않아요.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저는 1,060을 시세더라고요. 네. 막상 받아보니까 재계약을 그분이 이제 보증금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좀 낮게 하고 월세를 자기가 좀 올려주겠다.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해주니까 근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월세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제가 한 8개월 만에 다 회수가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60인데 어떻게 100만 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월급이 조금 세신 분이었어요. 네, 세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보증금은 내가 모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도 소유자셨는데 네, 채무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월세를 좀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게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많이 받게 된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네. 월세 받다가도 월세가 안 나오면 어차피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되니까 6개월 안에만 내가 월세만 한번 잘 받아보자. 한번 테스트 해보구나. 그분도 계속 살고 계시나요? 지금도 계속 살고 계세요. 지금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점유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 이득만 보자고 제가 계속 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냥 최대한 거기에 줄다리기 하면서 해서 맞춰주는. 투자하신 물건들 중에서 최고로 수익이 많이 난 물건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낙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중에도 제일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이 제가 그때 당시에 시세가 2억에서 2억 2천 되는 빌라가 있었는데 네. 1억 2,600에 받았거든요. 낙찰을. 절반 가격으로 받으셨네요. 전세가 2억 5천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자기 가격을 회복하죠. 네. 그리고 월세도 지금 1,090에 받고 있으니 그 빌라 같은 경우가 수익이 좀 많이 난 우수한 편에 속한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아도 이미 수익을 실현을 한 거네요. 경매 물건들 중에서도 괜찮은 낙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빌라가 경매가 좀 몰리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우량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만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작가님처럼 이제 수익이 나는 물건이 됩니다. 매도하지 않아도. 작가님만의 투자 노하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빌라 투자를 하셨을 때 내가 가진 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초보자들에게 물건을 고를 때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걸 본다는 거죠. 초보자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살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살 것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네. 공감해요. 예. 그러니까 입지 따져야 되지, 학군 따져야 되지. 그 기본 맥락은 또 아파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초보잖아요. 네. 내 투자금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에 안성 맞추면 그냥 강남인 거죠.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빼야 된다는 거죠. 빼야 된다.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투자를 못 하지 않나. 2층도 좋고 근데 4층이라고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렴하다며? 네. 저렴하게, 그러니까 1층보다는 저렴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월세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교통이 또 좋으면 플러스 알파구나.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한 몇 가지만 보셔도 수익이 나는 물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초보자분들이 신경을 써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택을 못 한다. 초보자분들은 딱 나한테 몇 가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쉽죠. 그쵸. 그리고 임차인들이 여기서 얼마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 동네 수준과 내가 가진 자본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물건 고르는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빌라라고 하면 다 같은 빌라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반지하도 있고 분명히 반지하랑 지상층은 또 다르고 경기도에서도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세분화 조금 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세분화하면 좋을까요? 지역을 이제 많이 가봐야 되죠. 그 지역에 네.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컨디션이어도 어느 빌라는 월세가 50에 형성돼 있던 또 경기도에서는 60에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의 차별성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왜 이 빌라는 60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갖고 오시는 거지. 네. 거기는 바로 옆에 뭐 좋은 초등학교가 있다거나 중학교가 뭐 학군이 그나마 괜찮다거나 그러면 10만 원 더 주고 여기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을 현장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또 현장에서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또 있으세요? 다 봐야 되는 거죠. 외관 어떠세요? 네. 외관. 외관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샷이라고 하면 수리할 게 좀 어느 정도 많다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샤시 상태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낡은 빌라들은 샤시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샤시까지 다 하시죠, 수리하실 때. 저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예, 있고. 월세가 좀 저렴하면 샤시까지는 못 해주고 내부의 샤시는 좀 해주죠. 내부 샤시만 해주고 네. 외부 샤시는 안 해주고. 네. 그래도 실내 들어가면은 우풍이나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점이 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네. 봐야 된다. 예. 무엇보다 임대료.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원 받는다면 헉 했는데 지금 막 요즘에는 그게 평균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너무 신기한 거죠. 예전에 주택은 100만 원 받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돈이면 다 전세 들어가니까. 네. 거꾸로 보면 요새 전세가 안 나간다.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환산하면 오히려 월세가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집값도 많이 안 빠졌어요. 집값은 안 빠졌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네. 오히려 저는 마음이 더 안정적이에요. 편하거든요. 네. 크게 뭐 임차인의 전세가 역전세가 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월세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역전세를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걱정은 없고 그렇죠. 또 다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매도 안 하고 계속 보유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팔아도 좀 이렇게 팔아서 아파트 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거용은 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저도 아파트에 이제 혹하긴 하는데 네. 다른 쪽에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오히려 상업용 이런 쪽으로 네.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조금 더 땅이라든가 또 한번 해보고 싶기도 건물 해서 쪽으로. 네. 또 하반기쯤 되면은 더 우량 물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천천히 지금 보면서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여기서 기회가 되는 물건들만 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시장 컨트롤할 수도 없고 네.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되 어떤 시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물건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빌라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네, 특히 지금처럼 월세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빌라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법, 물건 보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님께 마지막으로 초보자 제발 이것만은 좀 조심해라. 이 얘기 한번 나눠주실까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거든요. 번 중에 한 번 일어날 일을 공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경매라는 거 자체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최소한 내가 손에 안 보는 것들만 알아도 투자하시면서 월세나 받으시면서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약간씩 빼시면서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내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게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